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밤에 미국 시장 급변을 했죠. 그래서 최근 상승세 꺾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약세장 시작할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뭐 유가, 환율, 그 채권 금리 매우 중요한 기초 변수인데 오랜만에 그 유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이오팜 기업 공개 과정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이행이 느슨해지는 그 경향입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생산 늘린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팔 것은 기름뿐인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그 미국 원유 생산량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피크치, 바이러스 이전에 1,300만 배럴 이상 그 매일 이렇게 생산을 했었죠. 그러다가 바이러스 이후에 계속 구조조정돼서 1,100만 배럴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1,100만 배럴 정도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추가 감산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 탄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가만 회복되면은 공급이 증가될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이전에 매일 체크할 때도 수시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기름 공급이 좀 늘어나려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멈칫거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아메리카 대륙, 인도, 남아공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 회복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기본적으로 40불 이상에서 오래 머물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근 그 40불 넘어가는 적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모두 WTI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가하고 환율하고 금리는 매우 중요한 그 정권시장 기초 변수이어서 기본적으로 늘 체크를 하는데 요즘은 매일 영상을 올리지를 못해서 그러나 중요한 그 변곡점이 있으면은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총 환자 수는 지금 1,300만 명 넘었고요. 사망자는 매일 총 사망자 누적이 57만 명 지금 넘은 상황인데, 그런데 사망률은 대략 한 4.3%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사망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은 멕시코, 브라질 피크치 꺾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그 계속 꺾일지 이제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인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새롭게 콜롬비아, 남아공, 이라크 등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신규 환자 수 7일 이동 평균 기준으로 지난주 그 21만 1천 명이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3일째 20만 명대 후반에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소는 감소입니다. 뭐 찔끔 감소한 거지만, 그래서 이것이 추세가 지속되면은 이대로 수그러 든다고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미국도 보면요. 미국 그래프 한번 보면은 지금 급락에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긴장되는 상황인데, 예,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미국 상황 때문에. 그래서 하루 환자가 지난 11일에 6만 9천 명 늘어난 게 이게 최고치죠. 그 이후에 6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5만 9천 명. 오늘도 조금 전에 체크한 거는 지금 5만 9천 명 선, 6만 명 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간 감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피크치 6만 9천 명에서 지금 5만 명대, 그러니까 6만 명하고 5만 명 그 사이, 이렇게 5만 9천 명 사이 3일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한 4.1%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망률을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평균 사망자는 대략 한 655명 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일 이동 평균치입니다. 진단 건수를 보면은 계속 급증해서 일평균 70만 건이 넘어갔고요. 5월 초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미국의 에버트 회사 최근에 주가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하고 화이자가 공동으로 그 바이러스 백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워낙 그 화이자가 큰 회사니까 백신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뭐 후보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네 개가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중 두 개가 FDA 신속 절차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급등한 것 같은데 금년 말까지 얘들 발표하기로는 금년 말까지 한 1억 개 정도 백신 1억 개 정도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내년 말까지 1억 2천만 개 공급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엔텍이 11% 급등했고 화이자도 4% 급등했고 백신 주식 중에서는 모데나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얘들 주식이 지금 장 중에 15% 가까이 폭등했고요. 장 마치고 나서도 2.8% 이상 추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러스의 급증세는 이게 2차 대유행이라기보다는 1차 유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차인지 2차인지 그거보다는 특히 이거 지금 심각한 주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분적인 업무 제한이 주별로 시행되는 것 같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어제 뭐 실내 식당 같은 레스토랑, 그다음에 바, 영화관 뭐 이런 거 비필수 사업장을 전부 록다운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우지수 같으면 오전에 한 550포인트 이상 이렇게 급등하다가 결국 10포인트 보합이죠. 이렇게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하다가 지금 2.1% 이상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또 S&P 지수도 0.94% 이렇게 내렸고요. 뭐 테슬라 같으면은 오전에 16% 이상 폭등을 하다가 결국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긴장되죠. 그래서 쟁점은 이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앞으로 추가 하락할지 매우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여전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 지표는 후행적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 지표 좋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키는 뭘까? 키는 결국 주별로 록다운이 확산될지 여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리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관련되는 거를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 팩트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진단키트 치료제나 백신 개발업체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 아닙니까? 진단키트 생산하는 곳, 치료제 생산하는 곳, 백신 생산하는 곳, 이거 중심으로 강세 가능성은 여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내린다고 해서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당장 그러니까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계속 증가할지 아니면 정점에서 꺾일지 요거는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11일 날 미국 같은 경우 일평균 하루 확진자 6만 9천 명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6만 명 선, 그 다음에 이틀간 5만 9천 몇 명 이렇게 5만 8천 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은 그대로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거 록다운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이거는 매우 낮다. 이거는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주별로 가령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어저께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주별로 비필수 사업장 중심으로 부분적인 록다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 바이러스 추가 구제책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다만 민주당하고 공화당 쪽, 백악관 쪽이 지금 의견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그거 지금 조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분명히 이제 조만간 시행된다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완충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부분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미중 관계이지 않을까 정리가 됩니다. 미중 관계.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핵심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중공 경제에 부수겠다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예? 중공 경제 제대로 두지 않겠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드럽게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진행시킨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명한 목표는 중공 경제 부셔버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 회복이 지장을 받거나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 같으면은 속도 조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에 매우 예의주시를 하지만은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 이런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은 바로 미국의 리더들, 정치 경제 분야 리더들이 이거 아주 절묘하게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장기적인 그런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은데 미국 대선 국면 진행 경과 이거 이제 밀집하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주제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요. 주기적으로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고 기업 공개 과정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공개 전에 SK바이오팜 주식을 6,500만 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구주라고 하죠. 구주. 이때 액면가 500원이었고요. 그래서 납입 자본금이 두 개 곱하면 325억 원이 되고요. 이거 전액 자본 잠식되어 있었고요. 또 별도로 누적 결손금이 6,033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 전에는 바이오팜은 한마디로 깡통 주식이었습니다. 깡통 주식. 이거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IPO 될 수 없는 주식입니다. 예. 설사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상장을 폐지해야 될 그런 주식입니다. 자, 이번 바이오팜의 기업 공개는 소위 말해서 구주 매출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주 매출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주 매출이라는 것은 SK가 가지고 있던 바이오팜의 주식 일부를 갖다 팔았다는 것이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제3자, 즉 기존의 주주가 아닌 제3자, 기존의 주주는 SK뿐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배정했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 하느냐? 본질은 물건 팔아갖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주식 팔아서 목돈 장만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K가 6,500만 주 갖고 있던 것 중에서 626만 주를 공모가인 4만 9천 원에 팔아서 돈 3,070억 현금으로 회수를 했죠. 이것만 해도 말이죠. 얘네들 납입 자본금이 325억밖에 안 되니까 거의 20배 이상 그냥 돈 뽑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배정한 물량이 몇 주냐? 무려 1,331만 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하고 기업 공개한 후에 총 주식이 몇 주가 되느냐? 그게 바로 이번에 제3자 배정 물량만 1,331만 주니까 구주 6,500만 주 있던 건 그건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한
지금 그 6,500만 주를 SK가 갖고 있다가 그 중에 626만 주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는 여전히 6,500만 주 남아 있고요. 신주 발행한 게 1,331만 주이기 때문에 합계 7,831만 주입니다. 총 주식수가. 그 중에 SK가 5,873만 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SK는 이미 626만 주 팔아갖고 3,070억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5,873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세 20만 원 때리면은 평가 금액만 대략 11.7조 원입니다. 예. 이거 말이죠. 제가 지금 SK 주식 좋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예.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거. 예.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SK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1.7조 원어치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SK 주가는 그 시가총액은 그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11.7조 이상 올라가야 될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 유상증자 물량이 결국 이제 기업 공개 물량이 다 이제 포함됐는데 결국 이번에 IPO 한 모든 물량은 1,331만 주 더하기 626만 주. 626만 주가 바로 구주 매출이고 1,331만 주가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 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총 1,957만 주 이렇게 IPO 해서 요거를 49,000원에 팔았으니까 총 9,593억 원이 현금으로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9,593억 중에서 SK가 3,070억 가져가고 바이오팜이 대략 한 5,900억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액은 IPO 비용 등등으로 지금 후공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후공으로 사라졌다는 게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 그 주관사들도 수입 스스로 챙겨 먹었고요. 예, 다 돈 벌어 먹었죠. 다른 데서.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사라진 거죠. 예. 결국 장부상으로는 말이죠. 결손금 다 까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예. 기업 공개하고 나서 돈을 저렇게 거의 1조 원 가량 돈을 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손금 다 까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다시 곧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또 재무제표 발표하겠죠. 그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 1,957만 주를 누구에게 어떻게 팔려 나갔는가 이거겠죠. 기관들한테 1,321만 주 팔렸고요. 이 중에 631만 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물량은 690만 주입니다. 이 690만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17일부터 일부 출회되고요. 한 달 뒤인 8월 2일 날 또 일부 찔끔 나오고요. 3달 후인 10월 2일부터 또 나오고요. 6달 뒤인 1월 2일부터 다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주한테 간 물량은 총 244만 7천 주 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146만 주 가량이 실권됐다는 거죠. 직원들이 다 안 샀다는 겁니다. 좋은 주식이라면은 다 빚내고 해서 다 사죠. 예, 반드시 삽니다. 별로 돈 들 것 같지 않아서 안 샀다는 겁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실권이라는 거는. 하여튼 우리 사주한테 244만 7천 주 배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남는 물량을 이제 개인들한테 391만 5천 주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그 충약 과정에서 개인들한테 1억 넣으면은 한 15주, 16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상당 부분 처분됐겠죠. 개인들한테 넘어간 거는 그 배정된 거는 그러라고 보는데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예.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문제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팔고 나서 좀 내리면은 더 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사서 왕창 물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개인들 경우에는 푼돈 벌고 목돈 박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몇 주냐? 이게 문제입니다. 몇 주냐?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그 보유 물량 몇 주다 이렇게 공시된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기사들을 종합하면은 그 의무 보유 기간 없이 594만 주 외국인한테 배정됐다. 뭐 이게 거의 그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관들 의무 보유 기간 없는 그런 물량, 국내 기관들이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은 제가 산수를 해보니까 37만 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기관들은 지금 똥물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꼬라지가 된 것 같습니다. 팔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미 다 팔았겠죠. 다 팔았으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상장 후 10일간 어제까지죠. 거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기들이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축자 사자 의무 기간까지는 자기들이 팔 수 있을 때까지는 주가를 지금 고가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외인들은 그냥 폭풍처럼 팔아치워버리죠. 당연하죠. 이거 따상에 연상 가버렸는데 당연히 팔아치우죠. 그래서 외국인 거래 상황부터 한번 보면은 13일 기준으로 이미 370만 주 이상 팔아치웠고요.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13일 기준 370만 주 이상 팔아치웠고요. 실현 이익만 5,651억 원이고요. 이것도 확실한 것이고요. 현재 보유 주식은 만약에 쟤네들한테 배정된 게 594만 주가 맞다면 그러면 외국인들 지금 보유 주식이 아직도 224만 주나 남아 있고요. 그 평가 이익만 3,359억 원이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외국인이 9,0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팔아치운 물량의 거의 80%가량을 개인들이 고가에 매수를 해갖고 지금 쪽박 행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26% 이상 박살났고요. 다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적어도 6%, 많으면 20%대 평균 대략 한 20%대 손실 중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4만 9천 원에 배정받은 것이 있다면 그럼 손실 비율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손실 추정은 배정 물량 없이 장내 거래소에서 매입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개인들은 배정 물량이 있다면 지난주 초에 모조리 다 처분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똥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저의 의견입니다. 기관들 중에는 말이죠. 가령 금융투자 같은 곳을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은 그 기간 동안에 77억 매도했고요. 73억 매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부 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치웠습니다. 금융투자 아주 영악하게 상대적으로 아주 영악하게 운영을 잘 했습니다. 플레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하고 투신이 낚시질 했죠. 매수 낚시질을 한 것 같습니다. 1,700억 원 샀고요. 연기금이 1,300억 원 가량 대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4만 9천 원에 배정받은 보호예수기관에 걸린 물량을 왕창 들고 있습니다. 기관 전체를 본다면 690만 주입니다. 이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기관은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자, 국내 기관이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이 많이 갈립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물량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지금 공시된 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물량 594만 주라고 추정을 하면은 그러면 국내 기관 바로 팔 물량은 별로 없다.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외국인은 370만 주 어제까지 판 거는 확실하니까요. 이거는 확인된 거니까. 그래서 594만 주 일단 맞는 것 같고, 하여튼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기관들은 자기들이 팔 수 있을 때까지 주가를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유일한 등신 매수 세력이 누군가? 바로 등신 개인들입니다.
등신 개인들은 낚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 매수용으로 찔끔찔끔 사는 척 이렇게 말하자면 속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리됩니다. 사는 척 하면 오르는 것 같지만 말이죠.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가격보다 자기들이 산 매수 가격보다도 그건 사는 척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틱, 3틱만 올라가면 바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인들을 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을 지금 그게 뭐 15만 원이건 17만 원이건 뭐 10만 원이건 하여튼 공모가 이상에서는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보호 예수된 기관 배정 물량이 지금 690만 주로 공시가 됐습니다. 이거 확실한 것이죠. 이거 평당가 49,000원짜리입니다. 이거를 어제 종가 그 시가로 계산하면 대략 한 1조 4천억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 재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찔끔 매수한 것이 바로 보험이나 투신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1,700억, 연기금 1,300억, 다 합해도 3천억도 안 되는 그야말로 낚시질 매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 드러나 버렸고요.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알만한 개인들은 다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짓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좋다만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진짜 문제는 저는 SK가 들고 있는 5,873만 주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SK가 이거를 영원히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주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 왜 주식을 사고 팝니까? 내가 산 값보다 더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주식 사지 왜 삽니까? 그거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예? SK가 왜 바이팜 주식 5,873만 주나 들고 있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만데 지금 수십조 되는 그 돈인데 왜 언제까지 들고 있겠습니까? 영원히 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팝니다. 이론상 전부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가 들고 있는 5,873만 주는 신주가 아니고 구주입니다. 구주에 대한 보호 예수 기간 대략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론상 전부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K가 모회사고 바이오팜이 자회사죠. 그래서 모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면 바팜 발행 주식수의 과반수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니까 과반수가 50%에다가 한 주만 더 가지면 되죠. 그래서 50% 바팜의 총 발행 주식수의 50%와 한 주, 50% 더하기 한 주인 2,936만 7,471주만 보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36만 7,469주는 내년 1월 2일 이후에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말이죠. 내년 1월 2일 이후에는 내년 1월 그러면은 금방입니다. 지금 7월 이제 그럭저럭 마감해야 되는데 8, 9 이렇게 금방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 2일 이후에는 적어도 3,915만 주에서 3,915만 주에서 우리 사주 물량 244만 주 뺀 거, 즉 3,670만 주 이상이 유통 주식이 됩니다. 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품절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SK가 75%나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안 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량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통 주식수 최소한 3,671만 주고요. 내년 7월 2일 이후 즉 우리 사주 풀린다는 거죠. 그때는 최소한 3,915만 주 전량 유통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즉 SK가 바팜 주식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하는 거 빼고 나머지 전부 유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로 이번에 기업 공개로 누가 어떤 이익을 봤나 이겁니다.
SK가 3,070억, 바팜이 5,900억 정도 현금으로 챙겼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네? 대략 한 9천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외국인이 7,465억 원 팔아치워서 이익만 5,651억 원 이미 챙겨갔습니다. 현금으로 가져갔어요, 얘들은. 물론 청약받은 개인들도 장내 처분했다면 이분들도 이제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SK 회사하고 외국인들 또 기관들 지금 보유물랑 평가이익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값에 팔려야지가 실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그 고가의 매수 세력이 사라지면은 그대로 꼬라박는 거죠, 뭐. 에? 공모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에. 저는 원래 공모가가 36,000원 계획이 공시가 됐었죠. 그래서 36,000원도 오지게 비싸다고 제가 영상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나중에 49,000원에 팔렸죠. 예,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이미 뺀 거, SK 3,070억, 또 바이오팜이 5,900억 이렇게 빼나간 거, 그 다음에 외인이 5,651억 원 현금으로 가져간 거, 이런 것들 결국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개인들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나온 거죠. 개인들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또 기관들 연기금이 매수한 합쳐서 합한 금액 3천억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어쩔 것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바팜이라는 회사의 전망입니다. 예. 그 전망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만사형통입니다. 윈윈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어둡게 봅니다. 미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은 간질약 딱 한 개뿐입니다. 팔 수 있는 시장은 미국입니다. EU 시장에는 못 팝니다. 연구하니 그 판권을 이미 다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돈 다 받았다고요. 앞으로 남는 것은 로열티 찔끔 푼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열티는 조건부입니다. 그 물건이 EU에서 팔리면 로열티 받는 겁니다. 미국 간질약 시장 규모 3조 내지 많게 잡아야 4조 원이라고 하죠. 네. 이 시장이 간질약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시장 아닙니다. 네. 간질 환자가 해마다 크게 급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적 안정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3 내지 4조 원 시장 규모가 그 규모에서 유지가 되는, 그렇다고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커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 정도 시장은 항상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 시장 이런 거는 해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해마다 급성장해 왔죠. 이런 시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성장성을 미분을 해버리면은 0이 된다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0입니다. 성장성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자를 제끼고 바팜이 매출 급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남는 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간질약 시장의 세계 1등이 UCB라는 회사죠.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 근방입니다. 얘가 압도적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세노피, 화이자, 존슨존슨, 기라슨 같은 글로벌 선수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간질약 경쟁력이 넘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것도 바팜이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부분 발작 치료제라는 거죠. 부분 발작. 그래서 전부 발작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발작 치료제는 지금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부분 발작 치료제에 머물러 갖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한정된 시장에서 바팜 매출이 늘어나면은 다른 경쟁자들 매출은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압도적 1등인 UCB 빵을 뺏어 먹거나 화이자 빵을 뺏어 먹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빵을 뺏기겠습니까? 예? 초보 약장수한테? 예, 그래서 초보 약장수 바팜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팔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판매비만 왕창 늘어나고
매출은 별 볼 일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손실만 더 커지는 상황, 이렇게 짐작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졸음 방지한다는 상품명 스누피라는 거, 이거는 이미 판권, 기술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마팜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이렇게 냉정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돼야 앞으로 로열티 푼돈 받는 수준인데, 이번 1분기 매출액 39억 원이 바로 이거 로열티 받은 겁니다. 나머지 다른 개발하고 있다는 것들도 전부 그 개발 과정에서 다 라이선스 아웃 된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이 뭔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 전에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사 먹으려고 홀값이 다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 회사는 공개 전에도 깡통이었고요. 공개 전에는 확실히 깡통이었죠. 공개된 지금도 깡통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업 공개라는 것이 깡통을 금통으로 바꾸거나 불량 기업이 그 기업 공개했다고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킬 수는 절대로 없죠. 예. 똥은 똥값에, 금은 금값에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이 그 기업 공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민망하지만 그 고가에 물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똥주를 황금으로 교환한 그런 꼬라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내 매수한 거 모조리 상당한 평가손을 지금 기록한 상태인데,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은 만약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하면은 물타기 할 수 있습니다. 물타기가 언제나 나쁜 건 아닙니다. 물타기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평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바팜 주식은 절대로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는 1,000원 더 비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주식을 물타기를 하면은 비극이라고 봅니다. 똥에 물을 타면 똥물이 됩니다. 그래서 똥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익사해서는 안 되죠. 이 좋은 세상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익사를 하더라도 좋은 물에서 익사를 해야지 똥물에서 익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물렸다면 미련에 울 거 없고 웃으면서 손절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남은 재산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매우 비쌉니다. 네. 저 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해피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바팜 직원들 지금 갑자기 어리둥절 하다는 거죠. 수십억 벌어갖고 우리 사주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 이익인데, 예? 그래서 저거 앞으로 1년 후에 얼마가 될지 불안하니까 퇴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퇴사를 얼마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확실한 거는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오랜만에 작은 아들하고 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바팜 다니는 친구가 있답니다. 약사랍니다, 약사. 지금 사표 내고 아파트 보러 다니는데요. 예, 결국 사표 내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